아니, 혼자 사는 과부 마음 누가 알기나 할까요? 젊어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외모였는데 이제는 서방 죽고 혼자 죽기 살기로 살다 보니 어느덧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추하디 추한 과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렇든 60이 다 되어가는 과부에게 어디 누구 하나 세장과 올 사람 하나 있겠냐고요. 나이는 나이대로 들고 서방은 이미 애저녁에 저승길로 먼저 가고 그래도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아직도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보다 서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거 보니 아직도 제 자신이 몸은 늙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여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래전부터 일수 찍는 일을 시작했고 오늘도 시장통에 나가서 일수를 찍고 있는데 글쎄 매일 보는 사람들이지만 제각각 겉이나 다 짝들이 있는지 나보다 늙고 못난 과일가게 옆편에도 서방은 있고 나보다 못사는 나물가게 옆편에도 서방 있는 마당에 나에게는 어디 허전한 내 마음 하나 채워줄 남정네가 없다는 게 어찌나 허전하고 가슴 한켠이 휑한지. 하지만 그런 남자 하나 없이 사는 게 익숙해서인지 오늘도 그냥 베개나 껴안고 하루를 마감하며 잠을 청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중 며칠이 지났고 남편 제삿날이 찾아왔어요. 여느 때처럼 남편 제사에 맞춰 제사 음식을 나름 준비하고 있었죠. 일찍 간 매정한 서방일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 서방이었던 양반인데 어디 제사를 거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남편 제사에 맞춰 일은 아침부터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자꾸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누구네 집 개가 이렇게 아침부터 우렁차게 짖어대는지 금방 소리가 사라지겠지 했는데 아니,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들리고 급기야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니, 웬일이요? 글쎄 크고 건장한 누렁이 한 마리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짖지 않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황급히 다시 문을 닫았는데 글쎄 그 개는 가지 않고 계속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짖는 것 같았습니다. 좀 있으면 주인이 와서 데려가겠지 했는데 아직도 집 앞에서 짖는 거 보면 혹시 유기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개목줄이 걸려있나 보려고 다시 문을 열어봤는데 역시나 문 앞에서 저를 보며 꼬리를 흔들고서 짖지 뭐예요? 개목줄도 안 보이고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사다 놓은 사과 한 조각을 던져서 그 개에게 먹고 가라며 주니까 그 개가 잠시 음식을 받아먹고서 가나 싶더니 또다시 저를 보고 계속 짖지 뭐예요? 사과 한 조각도 줬겠다 먹고 가겠지 했는데 가지도 않고 1시간 넘게 우리 집 앞에서 짖고 있으니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개를 집안에 안 들이고 밖에서 짖게 하냐며 제게 뭐라 말을 하는데 우리 집 개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우리 집 개 아닌데 왜 그 앞에서 짖냐며 저번에도 그 개가 그 집 앞에서 짖는 걸 봤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빨리 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에 홀린 듯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큰 누렁이 대형견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갑자기 저를 막 핥아주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간지러운지 뭔지 모르게 낯설었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 등과 동시에 좋더라고요. 매번 살아있는 온기라고는 이 집안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비록 사람은 아니고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무언가가 따스하게 나를 핥아주니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보기에 늙고 못생긴 나지만 그래도 이게는 내가 마음에 드나 싶었어요. 하지만 따로 이게 주인이 있을지 몰라 섣불리 데리고 있기도 뭐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에 붙였지만 아무도 이게 주인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그냥 키우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 큰 대형견과 제가 동거를 하게 되었죠. 한 번은 백숙을 끓였는데 사료 말고 백숙을 줘봤더니 아주 잘 먹더라고요. 마치 죽은 남편처럼 먹는 모습도 비슷하고 잘 먹기까지 했답니다. 물론 뼈는 다 발라주었죠. 국물까지 깨끗하게 원샷하는 그 개를 보고 참 요물 같단 생각이 들었답니다. 힘도 장사고 생긴 것도 늠름하고 사람으로 치면 힘 꽤나 쓰는 돌쇠 그 자체라고 느껴졌죠. 자연스럽게 그 대형견의 이름은 누렁이가 되었지만 제가 누렁이와 생활하면서 누렁이에게만큼은 이 세상 부럽지 않게 잘해주었답니다. 최고급 사료에 그리고 집안에서 키우면서 빚을 다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제 침대 옆자리까지 양보하며 누렁이와 정을 쌓아갔어요. 누렁이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매번 제 얼굴을 핥아주는데 이제는 입 주변까지 우리 집 누렁이가 정성스레 핥아주더라고요. 그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비록 남정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렁이가 이런 나를 핥아주니까 기분이 좋았답니다. 누렁이와 함께하니 점점 더 전 행복했어요. 그런 누렁이도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이상하게 누렁이가 꼭 죽은 남편 같았어요. 남편이 다시 살아온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누렁이 주인이라며 웬 아줌마가 한 명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누렁이를 찾으러 와서 하는 말이 당장 누렁이를 내놓던가 아니면 누렁이를 키우실 거면 돈 100만 원을 달라고 하지 뭐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냥 누렁이를 다시 줄 수도 없고 정은 정대로 들어서 돈 100만 원을 주고 그냥 누렁이를 다시 키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가면서 저한테 살짝 귀 좀 대보라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시냐고 하니까 이거 자기만 아는 얘긴데 혹시 과부시냐고 물어보길래 서방 없는 과부 맞다고 하니까 그거 잘 됐다면서 저게는 과부의 마음을 기똥차게 알아채는 개라고 하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아직 저개가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았냐며 진짜로 기분 좋게 저개와 생활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알려주는데 좀 뭔가 웃기면서 낯간지러웠어요. 그래도 걔는 걘데 저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그 아줌마가 한 말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렁이를 목욕시켜주다가 늠름한 누렁이의 자태를 보니 자꾸 그 아줌마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혹시 몰라 한번 그 아줌마 말대로 해보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누렁이가 있어도 외로움은 밀려왔죠. 그 순간 누렁이를 봤는데 꼭 누렁이도 제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이지 모의 시인 것처럼 누렁이에게 다가가 그만. 그렇게 그 아줌마가 알려준 대로 혹시나 몰라 실천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와는 다르게 누렁이는 저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행복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의 짐작에 맡길게요. 한 번은 호기심이었지만 호기심은 반복이 되었고 누렁이와 함께 그렇게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보니까 본래 누렁이 주인인 그 아줌마도 과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렁이 자체가 과부만 찾는 게 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누렁이가 있어서 저는 느지막히 남정네 한 명 없이도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이 개가 오래오래 제 곁에서 머무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개똥 치우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책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런 거 다 감수하더라도 과부 마음은
우리 집 누렁이가 알아주는데요, 뭐. 그래서 오늘도 누렁이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우렁차고 늠름한 우리 누렁이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한 과부네요. 혹시라도 어느 누가 제게 청혼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제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웬만한 남정네보다 우리 집 누렁이가 더 좋으니까요. 남편 제삿날에 맞춰 우리 집에 찾아온 누렁이는 분명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비록 겉모습은 개일지라도 어쩔 때 보면 남편을 보는 것 같거든요.